어제 경북 칠곡에서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두 3조 9천억 원의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도 1조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무려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재 10%를 넘는 청년 실업률도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잘 써서 일자리 금맥을 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추경안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군산, 통영 등 지역 상황을 보고도 선심성이니 선거용 포죽이냐 하는 야멸찬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는 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됩니다. 여야가 조속히 추경 처리로 민생 살리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개헌이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논의도 야당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다룰 행안위 소위원회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합의된 일정을 밥 먹듯 파기하고 수시로 국회를 파행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분야가 전문 분야인 것은 잘 알지만 1년도 안 돼서 7번씩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당이 민주헌정사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여야가 이견도 없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을 말하면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도 볼모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개헌 협상과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망언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에서부터 원내대표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연일 수준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맞는 품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에 낸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겨우 이제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방위 소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입니다. 더구나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이 방송법을 발의한 후에 추혜선 의원, 강효상 의원, 이재정 의원이 법안을 그 후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들 중에는 방송 공정성을 위해 더 나은 법안들도 제출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과 병합심사의 기회조차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에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발상은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이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한
일반위원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는 명령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법안이므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19대 때 발의했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나 제한을 위한 국회법도 4월 내에 반드시 처리합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수석 부대표가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법인 공수처 관련법도 4월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는 것이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의 일관성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함께 처리합시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자 올해로 79세 고령이신 이호 여사의 당면한 97세. 다시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자 올해로 97세 고령이신 이호 여사의 당연한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15년간 대통령 경호처에서 맡아왔던 이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가 2월 24일자로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처가 한시적으로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규정에 따라 경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경호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온몸을 바치신 공로와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와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경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진작에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추가로 10년을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3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해당 법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불법 경호, 직권 남용 운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월권을 이용해서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 전직 대통령이 동반자로 큰 공헌을 한 어른을 욕보이는 행태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법사위를 상원처럼 여기는 일부 의원의 갑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법사위는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이제라도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비닐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환경부의 방침도 일부 업체의 거부가 이어지며 안팎으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처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사한 일과 과거의 반성에 젖은 행정이 이번 분리수거 대란을 만들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부처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고 민생에 대한 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